네, 안녕하세요. 저희 첫 번째 영상, 반도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학습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학 결합의 종류,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는 무엇이고, 밴드 갭은 또 무엇인가, 그리고 반도체에서는 전류가 어떻게 흐를까. 오늘 이 준비한 영상은 반도체라는 과목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좀 필요한 기초 지식,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학결합의 종류 굉장히 많이 봐오셨을 텐데 그래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갖고 온 것이니까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온결합, 아이오닉 본딩은 말 그대로 뭐 이온들이 결합을 하는 건데 이 나트륨 아톰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 11번, 또 염소 아톰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 17번, 그리고 17번입니다. 혹시 이 오비탈 이런 거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뭐 위키피디아에 검색을 해보시거나 집에 가지고 있는 책으로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트륨 아톰 같은 경우는 최애각 전자가 한 개입니다. 이렇게 하나인 상태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애각 전자가 8개일 때가 굉장히 화학적으로 안정한 상태이고 염소 같은 경우는 최애각 전자가 7개. 따라서 이런 나트륨 아톰 같은 경우는 이 전자를 잘 읽습니다. 다른 친구들한테 다 잘 주려고 하고 염소 아톰 같은 경우는 하나만 받으면 굉장히 안정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전자를 잘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좀 높은 편인데 전자를 잘 받는다. 따라서 이 나트륨 아톰과 염소 아톰이 결합하는 방식은 나트륨이 전자를 이제 염소에게 줍니다. 이렇게 주게 되면 서로 지금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한 구조가 됐죠. 8개씩, 최외각 전자 8개씩. 전자를 잃은 나트륨은 플러스 차지, 전자를 얻은 염소는 마이너스 차지. 따라서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 이온들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서 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때까지 굉장히 많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던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 이 친구들은 모든 일렉트론들이 굉장히 안정한 상태에 존재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들이 없습니다. 지금 이 친구들이 다 그냥 이 오비탈 내에 존재하는 친구들이고 전류라는 건 정의가 전자들의 자유로운 이동, 전자들이 이동해서 전류가 흐르는 것인데 자유롭게 이동할 전자가 없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NaCl 같은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대표적인 부도체입니다. 왜? 자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금속 결합을 한번 볼까요? 그냥 예시로 나트륨을 갖고 왔는데 일반적으로 금속 결합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최애각 전자가 굉장히 뭐 하나, 둘, 셋 일반적으로 그 정도입니다. 그래야 전자를 잘 잃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얘들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을 하고 있냐 나트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를 잘 잃습니다. 잃게 되면 나트륨 이온은 플러스 차지를 띠게 되겠죠. 전자를 잃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는 나트륨 이온들과 그 다음에 이 주변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이 전자들 사이의 그 인터랙션으로 이제 결합이 유지가 되는데 중요한 점은 아까 이제 이온 결합이랑 다르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들이 굉장히 많다. 따라서 전류가 흐른다, 전도체다, 컨덕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유결합, 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공유결합인데 왜냐면 반도체가 일반적으로 이제 공유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반도체 물질인 실리콘 원자 번호 14번이죠. 14번이고 최애각 전자가 4개입니다. 최애각 전자가 8개일 때가 가장 안정한 구조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전자를 공유를 하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실리콘 친구들부터 하나씩 전자를 공유받으면 총 8개가 돼서 굉장히 안정한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자를 공유를 한다 해서 이제 공유결합, 커버넌트 본딩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 이런 경우는 지금 모든 일렉트론들이 결합에 참여를 하겠죠? 그러면 자유전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자유전자가 없습니다. 결합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구속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친구들, 즉 실리콘은 사실 부도체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실리콘은 전류가 흐르는 반도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공유 결합을 하고 있고 자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부도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장 중요한 거는 자유전자가 존재해야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컨덕션 밴드랑 밸런스 밴드는 무엇이고 밴드 갭은 무엇이고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소 원자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소 원자는 원자 번호 1번이고 최각 전자가 하나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1s 오비탈에 전자가 차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옆에 수소 원자 하나 더 이렇게 가까이 갖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조금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원래는 이 전자는 이 핵과의 인터랙션만 고려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다른 수소 아톰이 옴으로 인해서 가까이 옴으로 인해서 이 전자와 이 핵과의 인터랙션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이 전자와 이 전자 또 밀어내는 힘도 있겠죠. 중요한 점은 수소 원자가 하나가 있을 때랑 또 다른 원자들이 주변에 있을 때랑 에너지 레벨이 바뀐다는 것이고 실제로 어떻게 변하느냐 이 1s 오비탈, 1s 오비탈 수소 원자 스테이트가 두 개로 스플릿되게 됩니다. 스플릿되게 되고 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훨씬 더 안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결합을 했더니 왜 더 안정한 스테이트로 이렇게 가느냐 왜냐면 이 친구들도 수소 원자도 공유 결합을 합니다. 공유 결합을 하면 이 전자가 한 개 있는 것보다 두 개 있는 게 훨씬 안정하겠죠. 네, 그래서 더 안정한 상태로 이렇게 가게 되고 여기는 이제 본딩 오비탈 이쪽은 또 안티 본딩 오비탈이라고도 부르는데 중요한 점은 아톰이 하나가 존재할 때랑 그 다음에 주변에 다른 아톰들이 있을 때랑 에너지 레벨이 스플릿 된다 변한다는 것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실리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리콘 같은 경우는 원자번호 14번 최외곽 전자가 4개고요. 제가 지금 이쪽 아래쪽에 차있지만 최외곽 전자 기준으로만 그렸습니다. 3s랑 3p 오비탈 전자가 이렇게 차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실리콘 아톰을 하나 더 가까이 갖고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이 일렉트론이 이 핵과의 영향도 받을 테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일렉트론들과의 또 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에너지 레벨이 바뀌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그렸는데 이런 형식으로 아마 변할 겁니다. 이렇게 레벨이 스플리팅 되고 그렇다면 실리콘이 두 개가 아니라 3개, 4개 아니면 무수히 많이 결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테이트들이 더욱 더 많아지겠죠. 최종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스크리트하다는 말이 컨티뉴어스 하지 연속적이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디스크리트한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하도 촘촘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마치 연속적인 것처럼 보인다. 거의 밴드를 형성한다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에너지 밴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아래쪽을 이제 밸런스 밴드라고 부르고 위쪽을 이제 컨덕션 밴드라고 부릅니다. 즉 에너지 밴드란 일렉트론들이 존재할 수 있는 디스크리트한 스테이트들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밴드와 밴드 사이의 거리를 갭을 이제 밴드 갭이라고 명명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컨덕션 밴드랑 밸런스 밴드가 무엇이냐 위키피디아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걸 좀 갖고 와봤는데 아까 저희가 앞에서 본 거는 이 붉은색 부분을 좀 확대해서 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덕션 밴드의 정의는 이 베이컨트라는 말이 비어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전자들이 차있는 쪽이고 여기는 완전히 비어있는 영역인데 이 비어있는 일렉트로닉 스테이트 중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진 영역 그게 이제 여기가 컨덕션 밴드라고 불리는 곳이고 반대로 밸런스 밴드는 일렉트론이 차있는 스테이트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높은 영역 여기가 밸런스 밴드고 이 밴드 사이의 갭이 밴드 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반도체는 전류가 어떻게 흐를까? 이 CB와 VB는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를 제가 줄여서 쓴 거고 이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내에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흰색 선이 일렉트론 스테이트고 그 왼쪽 경우는 모든 에너지 스테이트가 전자로 차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아주 일부만 차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먼저 왼쪽 경우를 보면은 만약에 이 전자가 1로 이동을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친구도 이 자리를 비켜야겠죠? 그러면 1로 간다고 가정합시다. 빈자리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 친구도 뭐 예를 들면 1로 간다고 가정을 합시다. 1로 가는데 그럼 이 친구도 이 자리를 채우려면 이 자리가 비어 있어야겠죠? 뭐 얘도 이렇게 이동해야겠죠. 그러면 이 일렉트론이 1로 이동한 게 사실 전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전류는 전자의 흐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간 거를 그냥 플러스 1의 전류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얘가 1로 이동한 거는 마이너스 1의 전류죠. 왜냐면 전자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1로 이동한 거를 또 플러스 뭐 0.5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또 마이너스 0.5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스테이트가 차 있을 때는 결국 넷 커런트는 0입니다. 항상. 어쨌든 모든 스테이트가 꽉 차 있는 경우는 어떻게 움직여도 전류의 합은 0.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고 일부만 차 있는 경우는 친구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왜냐? 이미 다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움직이면 플러스 1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컨덕션 밴드나 밸런스 밴드나 모두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비어 있어야 합니다. 즉 에너지 레벨 스테이트가 꽉 차 있으면 안 되고 조금만 차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부도체인 경우를 먼저 보면 일단 이 경우는 밸런스 밴드의 모든 일렉트론이 존재합니다. 즉 밸런스 밴드의 모든 스테이트가 다 전자로 차 있고 컨덕션 밴드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당연히 전류가 안 흐르겠죠. 왜? 밸런스 밴드는 전자가 많다. 그러나
모두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움직여도 커런트의 합은 0이다.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컨덕션 밴드는 통로는 많아요. 비어있는 통로는 많은데 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이게 이제 실제 이제 반도체의 경우인데 보시면은 자, 이해를 위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컨덕션 밴드에 베이컨트한 통로가 많죠. 그리고 전자가 존재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전류가 흐르겠죠. 마찬가지로 밸런스 밴드에서도 전자들이 이제 비어있는 상태가 있으니까 흐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체 같은 경우는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거의 오버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컨덕션 밴드랑 밸런스 밴드라고 사실 부르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전자들이 서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 말은 뭐 전자도 많고 빈자리도 많고 따라서 전류가 매우 잘 통한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금속이 전류가 잘 통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반도체, 뭐 실리콘에서 아까 공유 결합하고 있어서 모든 친구들이 결합에 참여해서 부도체라고 했는데 어떻게 전류가 흐르나 살펴보면 실제로 절대 온도 0켈빈 마이너스 273도 C에서는 모든 일렉트론들이 이렇게 결합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런스 밴드가 꽉 차 있고 전류가 흐르지 않는 부도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온도가 이제 상온이 되면 모든 전자가 결합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좀 결합에서 빠져나와서 자유롭게 방황한 친구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온에서는 실리콘 같은 친구들이 전류가 흐른다는 것이고 왜 온도가 높을수록 이렇게 결합에서 빠져나오는 친구들이 있냐? 이거는 간단합니다. 온도라는 게 결국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자들이 결합을 깨고 나올 확률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밴드,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0켈빈일 때는 이렇게 모든 일렉트론들이 밸런스 밴드에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고 300켈빈에서는 이 몇몇 일렉트론들이 이렇게 결합에서 나와서 컨덕션 밴드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트도 굉장히 많이 비어 있고 여기도 좀 비어 있고 그 다음에 일렉트론도 존재하기 때문에 전류가 잘 통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처음이라서 뭔가 좀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하다 보면은 더 익숙해지고 설명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지고 하면은 더 이렇게 좋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어쨌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